지난 시간에는 회생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전제 기간을 24개월, 2년으로 단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고 더욱이 회생법원도 아닌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과 같은 민사적인 문제로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송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그 소송 판결문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 결과 결국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액수가 6,300만 원이었고, 그 외에 카드 대금이라던가 개인 채무가 합했을 때 1,700만 원 정도 돼서 채무 총액이 8천만 원이었던 상황입니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세사기 피해 입은 그 금액만 회생해서 처리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납부할 금액이라든가 개인 채무, 은행에서 대출받은 액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우리 사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받은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은 8천만 원의 채무로 진행을 했고요. 재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예금 잔액만 대략 1,000만 원 미만으로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고, 수입은 200만 원 초반 그랬기 때문에 1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은 70만 원 정도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회생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24개월로 주장을 하기는 힘들었고, 변제 기간은 36개월, 70만 원씩 36개월 진행했기 때문에 변제 예상액은 2,520만 원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보정권고가 나왔고, 하지만 당시에 우리 의뢰인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부결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다시 결정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정서를 제출을 했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던가 또는 형사 고소한 사항 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의 절차 진행이 어디까지 완료되었고,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로 보증금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부동산 경매 사건의 배당표와 등기부등본,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사건에서 특이할 사항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그 사건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그 집주인한테 어떤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 재산 명시 결정을 받았을 때 집주인이 밝힌 재산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소명이 돼서, 그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8천만 원보다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생이 아예 되지 않거나 또는 회생이 되더라도 100% 거의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준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변제율을 낮게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이런 결정을 못 받았을 때 소송 판결문이 필수적일까요? 형사 고소 결과나?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은데, 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는지,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아직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거나 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소명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확보하든지, 또는 민사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지, 형사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개인회생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로 아직 결정을 받기 전이거나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을 했지만 부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소명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